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9월 24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장 초반에는 약간 혼조세 흐름이 있었어요. 다우는 0.7% 정도 상승했었고 나스닥은 약보합의 흐름이었는데 다우는 상승폭을 다 내주고 마이너스 0.19%, 나스닥은 0.95%, 거의 1% 가깝게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사실 미국 시장에는 이슈가 별로 없습니다. 요 근래 주가 올랐던 것은 엔비디아가 몇 개 기업에 투자를 해서 AI를 좀 더 부흥시키는, 그렇죠? 전성기를 강화시키는 뭐 그런 어떤 흐름이 주가를 끌어올렸던 부분이었고요. 그 외에는 사실 이슈가 별로 없었던 상황입니다. 특히 뭐 1,000억 달러를 오픈 AI에 뭐 투자하겠다 그러는데 실제로 자본이 다 유치되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 물론 엔비디아 자금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되겠지만 오픈 AI가 원래 3조 달러가를 모으기로 했었잖아요. 이제 그 부분이 다 되겠느냐 하는 어떤 의구심도 좀 많이 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오늘 시장의 화두는 파월이 상공회의소에서 연설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발언이 상당히 중요했는데요.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 리스크는 상방 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고용 리스크는 하방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상당히 도전적 상황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관세로 인해서 일회성 상승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발언했는데 저는 절대 일회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거든요. 관세가 결국은 고용의 문제, 그로 인해서 잘못하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는 황당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금리를 좀 아껴야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파월은 상당히 도전적 상황이라고 얘기하면서 기준금리를 너무 내리면 인플레 억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추가 금리에 대해서 약간 반박하는 그런 발언을 좀 했고요. 또 그 과정 속에서 이 주식 가격에 대한 어떤 뭐 질문, 어떤 자산 가치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파월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지표로 봤을 때 주식 가격은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다. 그 말이 나오면서 주가가 밀리는 상황입니다. 기술적으로 지금 사실 고평가된 거 맞거든요. 지금 상황을 닷컴 버블과 비슷한 상황으로 해석을 하는 그런 리포트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매그니피센스 7 종목들의 평균 주가 수익률이 30배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많이 오른 건 맞습니다. 다만 엔비디아가 옛날 닷컴과 버블과 다른 것처럼 실적을 가져가면서 가고 있다는 게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어떤 수익 모델 또 수익성 뭐 이런 것들을 더 내놓지 않으면 이 부분에서 상당한 싸움을 좀 할 수 있는 기술적 위치에 있다 이런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로 인해서 엔비디아가 2.8% 빠졌고요. 마이크로소프트 1%, 애플도 0.64%, 테슬라가 1.9% 하락하면서 일단 나스닥이 0.9% 정도 하락으로 마감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항대 와 있어요. 다우가 지금 보시면 월봉을 한번 보면 여기 맞고 오늘 0.7% 맞고 떨어졌죠. 0.7% 맞고 플러스 맞고 마이너스가 되는데 월봉상으로 보면은 틀림없이 지금 저항대 있는 거 맞거든요. 돌파가 되면 추가로 갈 수 있겠지만 만만치 않은 구간에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나스닥도 지금 여기까지 다 왔죠. 네,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거의 뭐 쉽지 않은 구간에 와 있는 거. 거기서 꾸역꾸역 나스닥이 마무리까지 채우는 거의 채우는 과정까지 왔다. 이렇게 해석도 됩니다. 23,000 정도까지 제가 봤었죠. 22,800 정도까지 온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기술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러운 위치에서 제롬 파월이 주가 고평가 논란을 가져왔죠. 지난번에 오픈 AI의 샘 올트만도 이 AI에 대해서 고평가 언급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이후로 제롬 파월 두 번째로 이런 발언을 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저께 그 유엔 총회에 우리나라 대통령 이 대통령이 참석을 하죠. 3박 2일인가 아마 가게 되는데 2박 3일인가 가게 되는데 그 거기서 블랙록의 레리 팽크 CEO를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AI 산업에 대한 글로벌 협력 MOU를 양약서를 체결했다고 하죠. 그로 인해서 뭐 수십조 투자를 할 거다. 뭐 재생에너지 기반 AI 데이터 센터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요 근래 우리나라가 주가를 끌어올린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잖아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HBM이지만 데이터 센터는 우리가 지금 아직 열악한 상태잖아요. 그 부분을 국내에서 조금 움직이려는 상황인가? 뭐 이런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어쨌든
우리나라가 해외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맞았다. 뭐 이런 게 의미가 상당히 있는데 사실 블랙록은 삼성전자 투자해가지고 거의 10조 벌었죠. 10조 벌었습니다. 예, 뉴스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상당히 많이 이익을 낸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어떤 뭐 이익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AI 데이터 센터에서 이루어지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나라에 영향을 얼마나 주는지 봐야 되겠죠. 하지만 이제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어떤 테슬라 같은 빅테크 종목에 빠지게 되면 사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종목도 약간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공간에 들어서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기술적으로 거의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여서 위치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위치에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오늘 뭐 1% 정도 하락해서 좀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삼성 하이닉스의 흐름을 좀 보셔야 됩니다. 이번 상승의 우리나라 상승의 그 약 3분의 1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해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삼성전자가 막판에 지금 어저께 동시호가 91,000원, 오늘 뉴스 보니까 넥스트 쪽에서 거래 쪽 되는 쪽에서는 막 몇 주 가지고 상한가를 만든 경우도 150번이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뉴스가 나오는데 어저께도 삼성전자 그런 케이스였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이닉스도 예전에 한번 상한가 갔던 일이 있었죠. 예,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국내 시장을 주도했던 그런 상황이고 개미들은 사실 수익을 못 가져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는 다른 종목을 많이 샀던 그런 흐름이 있었다는 해석을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 블랙록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국내장 이제 상승을 오늘 조금 더 그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는지 요것도 한번 주요 관전 포인트를 한번 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 코스피는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사실은 이제 수급적인 부분을 봐야 되잖아요. 수급적인 부분을 보시면 이제 어저께 외국인이 3,200억 샀어요. 3,200억 산 상태에서 사실은 이제 삼성전자를 어저께 그 보시면은 130만 원 샀어요. 삼성전자 주로 사서 시장을 끌어올리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오늘도 삼성전자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정도를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외국인의 매수세가 많이 줄었다는 겁니다. 외국인 매수세가 상당히 많이 줄어든 상황이고요. 지난번 1조 9천억 산 이후로는 퐁당퐁당 매수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만 좀 매수를 했지 요거는 퐁당퐁당이었기 때문에 또 요 매수를 하는지 거기에 이제 기관들 완전 퐁당퐁당이거든요.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지만 추세 전환을 생각하는 그런 어떤 흐름이 있나라는 어떤 수급적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예, 이 부분도 한번 우리가 한번 지켜볼 상황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그 시장에 이제 얘기가 별로 없는데 물론 뉴스가 가끔 나오긴 하지만요. 원 달러를 상당히 의미 있게 봐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그 아침 시황에서도 말씀드렸죠. 원 달러가 이 20일 이후, 지금 24일이죠. 이후로 움직임을 봐야 되는데 지금 5일선과 60일선, 20일선이 120일선과 골드 크로스를 날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의미가 있거든요. 특히 120선 위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환율은 오르는데 주가도 오르는 기현상이 나타나죠. 이게 이제 조금 우리가 주의해야 될 어떤 타이밍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환율의 지금 그 제일 중요한 경우는 1420원입니다. 200이선. 이게 돌파가 돼버리면 환율은 정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1640원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에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환율의 대변화가 시장에 영향을 주는 그런 위치에 온 것 같다라는 어떤 차트의 모습이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 원달러의 흐름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원달러가 유일하게 그 무역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길들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지난번에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지만 그렇게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미국은 현금을 원하고 우리나라는 재투자를 생각하는 그런 상황인데 미국은 현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 시장이 환율이 올라가지 않으면 문제가 되죠. 그래서 특히 그때 우리가 일본은 15% 관세인데 우리는 25%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라서 환율이 의미가 있다. 사실 환율이 안 올라가면 점점 무역 수지가 좀 악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환율이 기술적으로 지금 현재 위치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1640원까지 갈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1640원 가는 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죠? 주가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렇지만 뭐 기술적인 부분이잖아요.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뭐
이건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찬열 차트로 보시면 지금 5월선과 25월선이 데드가 났지만 지금 다음 달부터 5월선이 위로 올라와요. 그렇게 되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그 캔들을 5월선을 타면서 다시 골드가 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1420원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가 관전 포인트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